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제품화지원센터입니다. 7강 파트 모델링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첫 번째, 참조 형상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수입 기능을 활용한 파트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기준면 생성을 통한 참조 형상에 대해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수입 기능을 활용한 파트 모델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면 만드는 방법은 커맨드 매니저 위쪽에 보시면은 참조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기준면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조 형상 도구 모음에서 기준면을 선택하셨으면은 속성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1참조, 2참조, 3참조 요소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참조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2참조와 제3참조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에 완전 정의라는 상태가 확인이 되시면 최종 확인을 눌러서 완료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면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트리 쪽에서 정면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완전정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메시지 창이 완전정의 상태가 안 나오게 되면은 기준면 조건의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완료창 자체가 설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창에 완전정의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만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블록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창을 좀 띄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을 하나 생성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맞는 참조 형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상단에 커맨드 매니저 보시면은 참조 지오메트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셔 가지고 기준면을 들어가 보시면은 참조가 다음처럼 되어 있고요. 일단 측면의 하나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그 면 기준으로 지금은 이렇게 거리값 거리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프셋 거리값이 지금 10mm이기 때문에 10mm 떨어진 지점에 그 평면을 만드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 작성할 평면에 대한 인스턴스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였을 때 평면을 한 번 만들 때 하나씩만 만드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만약에 면을 이쪽 면 기준으로 가운데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은 참조를 하나를 더 잡아 주시면 되는데요. 모서리 쪽에 보면은 꼭지점이 이렇게 잡히게 돼요. 이거 중간점이라고 하는데 형상에 대한 중간점을 선택을 하시면 선택을 하신 후에 면 1번에서 평행이라는 구속 조건을 변경을 해줬을 때 가운데로 면을 기준면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참조를 지나는 평면에 대해서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꼭지점끼리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잠깐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2참조 선택하셔 가지고요. 면 쪽에 그 삭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삭제 1참조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꼭지점끼리에 연결되어 있는 면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형상에 대한 꼭지점을 다음과 같이 1참조, 2참조 꼭지점, 3참조에 대한 꼭지점을 선택을 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면을 참조를 지나는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모서리나 아니면 그 점에 대해서 참조를 선택해 줬을 때도 한 선과 한 점을 지나는 평면에 대한 참조 평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먼저 해보기 위해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좀 해주고요. 항목에 대한 삭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삭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배치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7번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등각 보기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아까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그 모서리에 형상에 대한 모서리에 중간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모서리를 그 밑에 부분에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1참조는 점이 들어갔고요. 2참조는 모서리 선이 이렇게 들어가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하고 선하고 이렇게 한 선과 한 점을 지나갔을 때에 대한 평면을 참조면으로 기준으로 설정해서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 선택되어 있는 요소들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 단순하게 그 면을 하나 지정을 해주시고 먼저 이제 모서리 선을 하나 위쪽에다가 하나 지정을 해주시고요. 면을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따른 지금 일치나 이제 면에 대한 직각에 대해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직각 상태가 아니라 각도를 좀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참조가 지금 면이 이쪽 면이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선은 잡혔기 때문에 면과 모서리 그러니까 모서리 기준으로 각도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가 한마디로 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2참조 밑에 보시면은 각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도 부분을 아이콘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 보시면은 활성화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30도 부분으로 바꿔 보시면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오프셋 뒤집기를 했을 때 각도에 대한 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치는 뭐 30도인데 50도로 적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서리가 축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서 차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택하셔가지고 삭제를 좀 해주시고요. 기존의 그 전편에서 대칭 복사를 이제 했을 때에 대해서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작업면이 형상에 대해서 가운데 기준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칭 복사를 할 때 새로운 그 참조면을 생성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폭에 대한 거리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참조면을 생성을 해줘서 대칭 복사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폭에 대해서 그 형상의 폭을 설정을 해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평면에 대한 중간 평면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운데에 대한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면을 선택해 주시고 반대쪽 폭이 들어갈 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을 때 이 지금 중간 평면이라는 값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 가운데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한 만약에 이 접하는 세로 부분에 앞쪽 부분에 요거 취소를 했는데 이쪽 면 부분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에 대한 면을 손쉽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통 면에 대해서 접하는 참조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수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통이 하나가 있어야 돼서
그 원통을 하나 창을 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원통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이 원통을 가지고 원의 그 측면 쪽에, 이 곡면 쪽에 접하는 면을 하나 이제 참조면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커맨드 매니저 쪽에 보시면은 참조 지오메트리라고 이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셨을 때 밑에 이제 부가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기준면을, 제일 첫 번째 기준면이라는 그 아이콘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속성창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그 원통면의 곡면을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거는 이 트리 부분 보시면은 트리에 있는 작업면을 선택할 건데요. 그걸 정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원에 접하는 이렇게 면을, 참조면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이 반대쪽이다 라고 하면은 그 1참조 쪽에 보시면은 밑에 오프셋 뒤집기가 있어요. 그 오프셋 뒤집기를 눌러 보시면은 반대쪽 면으로 지정하여 이렇게 확인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원에 접하는 면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조면으로 사용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그 프로파일이라는 그 단면과 그다음에 경로라는 스케치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오메트리를 생성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피처의 생성 순서는 우선 프로파일과 경로를 별도의 스케치로 작성을 한 후에 그 다음 피처 도구 모음에서 수입 보스를 선택을 합니다. 수입 보스를 선택을 하면 속성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옵션 사항을 선택해 준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완료를 지으시면은 수입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먼저 수입을 하기 위해서 경로가 되는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그 트리에서 보시면은 정면, 윗면, 우측면 중에 정면을 선택하셔서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경로가 될 부분은 주로 이제 선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 커맨드 매니저 상단에 보시면은 선이라는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셔 가지고 원점으로부터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수평 직선에 대한 부분을 위치를 지정하여 선택을 해주면은 선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ESC 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 저기 원 밑에 보시면은 호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호를 3.5를 3.5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끝에 있는 그 점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위치 지정을 선택을 하시고, 반경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선 부분에서 구속 조건을 좀 주겠습니다. 이 선과 이 원호가 지금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을 부과하여 매끄럽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선을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원호를 선택하시면 좌측에 보셨을 때 구속 조건 부과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을 부과해 주겠습니다. 부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연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맨드 매니저 상단에 보시면 이제 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선을 선택하셔서 원호를 만들었던 그 끝점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임의에 있는 위치 지정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ESC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선과 원호를 선택하셔가지고 탄젠트 좌측에 구속조건 부과 탄젠트 구속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호에 대한 반경은 그 지능형 지수를 선택하셔가지고 커맨드 매니저 지능형 지수를 선택하셔가지고 R은 30만 주겠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은 확인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도에 대한 부분을 좀 각도 치수를 한번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 직선으로 돼 있는 원점으로부터 직선으로 돼 있는 선과 그 다음에 대각인 선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각인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120도만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속 조건을 하나 더 부여를 하겠습니다. ESC 키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원호에 있는 중심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원호가 시작되는 이 위치 지점에 있는 점을 컨트롤 키를 사용하셔가지고 점끼리 2개 선택을 하시면은 구속 조건이 다음처럼 부과가 되는데요. 요거 이제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을 부여를 해 보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ESC 키를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직선 부분에 대한 치수를 좀 부여를 해서 완전 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지능형 치수 다시 선택하셔가지고요. 그 직선 선택을 하신 후에 배치를 하시고 밀리미터 값은 60mm 정도만 이렇게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확인키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 부분 보면은 위쪽에 지금 이제 점이 파란색인데 ESC 키 눌러 보셔서 움직여 보셨을 때 지금 이제 그 치수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태가 불완전 정의로 지금 나와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치수를 하나 더 부과를 하셔가지고 한 70mm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ESC 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완전정의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그 우측 상단에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을 하기 위한 경로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면이 되는 수입을 하기 위한 단면이 되는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프로파일은 지금 이 선에 대한 수직인 평면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한 형상에서 수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참조에 대한 기준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커맨드 매니저 피처 쪽에 보시면요. 그 상단 우측 쪽에 보시면은 참조 지오메트리 그걸 보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기준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실제 들어가는 부분이 요 이제 경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2참조에서는 시작되는 지점, 이 경로에 대한 시작되는 지점이 이 포인트일 거기 때문에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들어가는 경로에 그 수직인 평면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메시징 창 보셨을 때도 완전 정의라는 거 확인하셨을 때 정상적으로 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면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이 평면 1번에 대한 기준면을 가지고 기준면을 선택하셔서 그 커맨드 매니저 스케치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스케치 항목이 있는데 그 평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을 때 조금 틀어서 보시면은 이 평면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그 위에 스케치를 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이 완료가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수직으로 보고자 다시 수직으로 보고자 하신다면은
상단의 도구 창에서 뷰 방향을 여기 밑에 보시면 면의 수직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까 전에 그 스케치 할 수 있었던 상태로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 수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직선 옆에 이제 원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원을 이 임의의 지점에다가 하나를 클릭하셔가지고 원을 하나 배치를 해줍니다. 다 되셨으면은 그 지능형 치수 선택하셔서 치수를 부과를 할 건데요. 이거는 한 10파이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10mm 정도를 주고 다 되셨으면 확인키를 눌러주시면 10파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치수가 부과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되셨다면 ESC 키를 누르셔서 치수 항목, 부과 항목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에서 빠져나오시고요. 이제 그 구속 조건 하나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 프로파일 단면이 되는 이 원에 대한 그 단면 형상이 이 안쪽에 경로가 되는 지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원에 대한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실제로 그 경로가 되는 지점에 대한 스케치를 하나를 컨트롤 키를 선택해서 중복 선택을 해주시면 구속 조건이 새로운 구속 조건이 부과가 됩니다. 관통이라는 구속 조건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관통이라는 구속 조건을 부과를 해주시면 그 위치 지점에 이렇게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그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 수입을 할 수 있는 스케치에 대한 조건들은 다 부과를 하시게 되신 상태고요. 스케치 완료 창을 선택하셔서 스케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이 보이는 지금 평면은 선택하셔가지고 보이는 평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잠깐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수입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커맨드 매니저 피처 항목에 가보시면은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수입 보스 베이스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제일 첫 번째에 속성창에 안내하는 게 스케치 프로파일, 저희는 이제 스케치를 쓰는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은 그 이제 프로파일에 대한, 그러니까 단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케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경로가 되는 그 스케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두 조건이 매칭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지금 만들었던 이 원에 대한 스케치를 하나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 경로가 되는 부분, 경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그 기준으로 만들었던 경로를 만들기 위한 스케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보시면은 그 단면이, 프로파일에 대한 단면이 그 경로를 따라서 형상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수입을 통해서 이런 형상들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7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